성명서 천안문 학살 진실규명 더는 늦출 수 없다. 오는 6월 4일은 중국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중국 공산당이 거대한 폭력을 동원해 잔인하게 진압하고 학살한 6.4 사태의 30주년이다. 1989년 4월부터 6월 4일 새벽까지 중국의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 모여 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했다. 시위는 대학생들이 주도했지만 참가자들의 절대 다수는 각계각층의 평범한 남녀노소 시민들이었다. 노동자, 언론인, 상인, 의사, 대학 교수와 심지어 공안, 법조인, 공무원도 행동을 함께 했으며 9살 아이에서 100발의 노인까지 참여한 대중적 평화 시위였다. 당시 냉전의 종식 그리고 동유럽 자유화의 물결과 함께 천안문 시위는 전 세계 자유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평화적 시위를 잔인한 폭력으로 진압했다. 공산당 지도부는 진압을 명하면서 피를 몰라고 요구했으며 중무장한 진압군은 처음부터 시위 군중을 향해 정조준하여 사격했다. 심지어 피신하는 군중들, 간식으로 탈진해 누워있는 시민들까지 직접 탱크로 깔아 죽이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당시의 참상을 증명하는 증거 사진들은 지금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의 희생자가 1000여 명 미만이라고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천에서 1만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그뒤 본격적인 경제 개발에 나서 급격한 외형 성장을 이룩했으나 천안문의 맺힌 피는 오늘까지 중국과 동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의 인권과 문명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급격한 국가의 성장에도 중국에서 인권은 아직도 금기어다. 언론과 종교의 자유는 껍데기뿐이다. 티벳의 독립 요구를 잔인하게 짓밟았고 죄수들과 파랭국 피해자들 그리고 위구르 소수민족을 상대로는 문명 세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장기 탈취가 이루어지고 이를 상업적으로 거래한다는 의문이 권위 있는 언론들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이토록 끔찍한 범죄 행위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계획과 비호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규탄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때 천안문이 비극의 자리가 아니라 자유의 성전으로 거듭났다면 중국 국민들만 아니라 그 혜택을 2,500만 이북의 대한민국 국민들도 누리지 않았겠는가? 왜 똑같은 1989년에 동유럽은 자유로 나가고 동아시아는 아직도 압제에 시달리는가? 국제사회를 향한 핵 공갈에 가려진 2,500만 북한 주민의 비참한 삶과 오토 원비어 등 외국인들까지 희생시키는 인권 부재의 근원이 바로 1989년 6월 4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울려 퍼진 총성과 피오름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많은 육사 관련자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끔찍한 탄압을 받으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자신들의 대의명분과 요구를 포기하지 않았다. 유럽, 미국, 호주, 일본 등의 양심적인 지식인들도 이들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전 세계가 천안문 학살에 관심을 보이는 와중에서도 한국 정부와 지식인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한국이 과연 국제사회 문명국가의 일원으로 자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30년 전 천안문 사태는 흘러가버린 과거형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계의 현재 진행형 진실이다. 이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 소지를 밝히는 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직결된 양심과 실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국 정부는 1989년 6월 4일 무렵 잔인한 폭력 진압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신원과 규모 등을 정확히 밝히고 당시 체포 구금된 사람들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공개하라. 하나, 중국 정부는 잔인한 진압 및 학살 행위의 책임자를 공개하고 그들에게 정치적, 형사적, 도덕적 책임을 분명히 묻고 그 처분의 결과를 국제사회에 분명히 공개하라. 하나, 한국 정부와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는 천안문의 비극에 대해 눈을 감고 침묵으로 일관한 과오를 대개하고 지금이라도 천안문 사태의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에 주도적인 역할을
폭발을 하라. 2019년 6월 4일 글로벌 일본 네트워크